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9일 SCM 생명과학을 중기 장기 투자분들과 주린이 분들 모두 함께 SCM 생명과학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업적인 내용은 지난 3월 30일 SCM 생명과학의 대표이사이신 이병건 대표님께서 IR을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부 파트로 나누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주가의 움직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주가의 위치의 모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대단히 좋은 자료가 3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때의 유튜브에서의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참관하지를 못했어요. 영상을 함께. 그런데 그 자료는 영상이 고퀄리티가 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좋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중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PDF 파일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연하면서 이렇게 함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홈페이지에 그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마다 조금씩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은 알고 보니까요, Specialized의 SCM의 약자이더라고요. Specialized 전문화된 Cell Medicine, 세포 또는 의학 이런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해서 SCM으로 이렇게 회사명을 지은 것 같고요. SCM의 사업 영역은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현재 4개, 굵직한 것 4개가 있죠. 이식편대 숙주질환, 급성췌장염,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척수, 손해성, 실조증 4개의 파이프라인이 현재 임상 2상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빠른 것은 이식편대 숙주질환입니다. 그리고 여긴 코이뮨에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 있고요. 그리고 셀시트 조직공학 유타대학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게 되면 원천 기술 층분리 배양법을 활용해서 고순도의 세포를 얻을 수가 있다. 질환의 특이적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면역계와 뇌신경계 쪽으로 이렇게 즉 뇌신경계라고 한다면 척수 손해성 실조증, 뇌졸중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층분리배양법은 기존의 방식인 원심분리법 이렇게 원통에 놓고 돌리는 거죠. 원심분리법에 대해서는 비줄기세포와 줄기세포가 함께 나와서 균질하지 않은 불균질한 줄기세포를 얻은 반면에 이 원천 기술인 층분리 배양법을 하게 되면 고순도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 차세대 세포 치료제죠. 차세대의 CAR-T CD19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대단히 CAR-T 치료제의 연평균 54%의 고성장을 이룬다라고 그럽니다. 조금 들여다보면은 전 세계의 CAR-T 치료제 시장이 2017년 킴리아의 첫 허가 이후에 연평균 5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CAR-T 치료제의 시장은 2027년도에 대략 9조 원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혈액암 적응증으로 개발된 이 CAR-T 치료제가 킴리아가 지난 3월 5일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죠.
앞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혈액암 환자는 상용화된 킴리아, 노바디스의 킴리아를 단 1회 투여 이후에 완치에 가까운 꿈의 치료,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국내 CAR-T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이렇게 굵직한 5개의 병원에서 CAR-T 치료제의 전용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삼성 서울병원은 미래의 의료의 중심 SMC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은 CAR-T 치료, CAR-T 세포치료센터를 구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12월 초에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하고 포뮬라에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지상세포 항암 백신에 대해서는 전이성 신장암인 고형암에 대한 것이죠. 면역세포 치료제를 현재 파이프라인을 2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암과 고형암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타대학과 조직공학 셀시트, 즉 패치 형태에서 섬유화증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글로벌 CGMP 제조 기술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60평 규모의 이렇게 CGMP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1월 4일에 HLB 자회사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유나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CDMO의 양해각서도 MOU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으로는요, 단계적 성장을 통한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 이식편대 숙주질환 임상 2상, 급성 췌장암 임상 1, 2회 이상,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 1, 2상, 현재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 2상으로 2월 16일인가요? 16일, 2월 16일, 18일에 첫 환자 투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질환은 개발 단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급성 췌장염은 2020년 10월 17일 날에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토피 피부염 역시나 올해에 또 희귀질환으로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건 뭐가 되냐면요. 척수 손해성 실조증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을 신청할 상황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FDA 그리고 일본 PMDA로부터 이미 희귀의약품을 지정 완료한 척수 손해성 실조증. 그래서 줄기세포에서는 3개의 희귀 질환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면역, 호이민에서 하고 있는 전이성 신장암 임상 2비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포뮬러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임상 1, 2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역세포의 차세대 열볼까요? 차세대 CAR-T CD19는 현재 CAR-T의 단점을 해결할 치료제이다. 미국의 알로젠이 개발 중인 동종의 CAR-T 치료제보다 파이프라인이 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병건 대표는 말하고요. 이것은 현재 안드레아 비욘디가 개발을 했고 안드레아 비욘디는 현재 코이뮨의 임상 자문위원으로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투자와 사업 개발인데요. 이미 말레이시아 뉴파마와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한독은 현재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전액 자비를 들여서 임상 3상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이뮤는 2019년에 설립이 됐고 이탈리아 포뮬러는 2020년 2월에 인수를 하고 현재 펀딩도 마무리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SCM은 코스닥 상장에 2020년 6월 17일 날 상장을 해서 현재 대략 9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확대 전략에 현재 있다.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포뮬러도 2020년 인수한 상황이고요. 뇌신경계 질환 진출을 위해서 척수 손해성 실조증, 뇌졸중으로 국내 독점으로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영입을 했죠. 파이프라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와이즈만 연구소의 부총장을 역임했던 세계적인 화학자 무디 세베즈 교수 지난 2020년 9월 10일자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영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서 할 것이고요. 오늘은 회사 현황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 이병건 대표께서 IR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지 못하신 분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주가로 보게 되면 현재 목요일 거래량은 82,000주, 종가는 33,750원인데요. 최근에 3월 초 정도에 IR을 이렇게 지난 3월 초에 이렇게 가격이 가장 31,00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눌림목. 이것은 외바닥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상승하다가 이렇게 다시 바닥을 다지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저점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 저점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 즉 요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직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데 그러지 않고 이 저점보다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것을 쌍바닥, 짝꿍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조정을 하고 상승하다가 요것보다 요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쌍바닥의 형성을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오늘 몸통으로 5일선을 돌파한 자리, 그 다음에는 36,000원 자리, 이곳 61선의 매물벽을 어느 정도 이달 4월에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5월 아니면 6월에 돌파할 것인지 주주분들께서는 시장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상황을 한번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다시금 조금 팔다가 4월 2일 그리고 4월 5일, 6일 정도를 파다가 또 이틀 정도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연기금도 적은 수량이지만 목요일에는 5,000주, 그리고 수요일에는 7,300주, 그리고 3월 22일에는 5,000주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분 보유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11% 결국에는 주가가 조정을 하면서 개인들만 이렇게 단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도 역시 윗꼬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그리고 윗꼬리가 적은 몸통이 커지는 그러한 캔들의 모습으로 서서히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차트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금요일 한 주간이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 이제 4월 정도에 과연 이 61선인 36,000원 정도를 잘 돌파해 갈 것이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겠죠.
요것을 잘 요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61선도 이렇게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상승과 하락, 기업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더 임상의 결과물이 나와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이평선들은 정배열을 형성해 갈 것이고, 주가는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3월 초에 가장 저점 다시 한번 31,000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37,500원을 돌파하기가 어려웠네요. 이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를 보이고 있죠. 다시 눌림목이 왔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것 33,000원 정도에서 하방 경직이 돼서 다시 턴하는 모습. 따라서 오늘 이 일봉상에서를 보게 되면 5일선을 몸통으로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 그렇다면 하락하는 5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배열의 서막으로 서서히 주가의 움직임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이렇게 흘러가면서 주가의 모습도 잘 보이리라 생각을 하죠. 이렇게 검은 5일선이 하락을 하다 상승을 하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몸통으로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니 떨어지는 5일선은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정배열의 모습, 일단 21선을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죠. 그곳을 이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 가고 61선을 돌파해 가면서 정배열에 이렇게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봉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무 큰가요? 이렇게 조금 적게 보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전고점 자리 37,500원짜리 요 구간을 잘 돌파하게 돼서 4만원에 안착이 되고, 그것이 올 연말에 45,000원이 될지 4만원에서 머물지, 저는 상당하게 이 SCM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어느 정도 준비된 기업이다. 그리고 인력의 파워가 대단하다. 그리고 직원 미국의 고위면도 이병건 대표께서 IR에서 언급하셨듯이 40여 명의, 그리고 15년 보통 평균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요 현직 경영진들의 글로벌에서의 인재 영입이 대단한 탁월하다, 이런 점을 볼 적에 S시험 생명과학은 이미 준비된, 또한 이병건 대표께서도 56년생으로 대한민국 1세대의 제약바이오 업계에 몸담으신 분,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지난 6월에서 상장된 지 거의 9개월, 10개월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이 되면서 6개월 상장되는 6월 17일 정도에 이 4만원을 잘 돌파해서 이곳 노무라 증권에서 4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17만 주가 들어온 모습을 보이죠. 이곳까지는 몇 월 달에 도달할 것인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러나 못 가도 저희는 최소 2년 이상 3년 이상을 장기 보유를 하는 마음이죠. 제약바이오에서 보통 1년이면 단기 투자죠. 임상 하나가 하는데도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성과물이 제약바이오에서 금세 나오지 않죠. 최소한은 3년 정도 이상은 투자해야 어떤 주가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적금을 든다, 기업을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차분하고 여유롭게, 이제 단기 물량들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탈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불금 주가도 올랐으면 더 좋겠고, 오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쓰셨고 오늘 불금 건강한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